월스트리트 저널 칼럼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토막으로 떼내 가지고 영상으로 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월스트리트 저널과 제휴를 하면서 칼럼을 싣고 있습니다. 로이반트 사이언스 설립자 겸 CEO라 그럽니다. 비백 라마스 와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특이한데요. 비백 라마스 와미, 사람 이름이 그래요. 이 사람이 제목이요, 기업은 주주, 국민 중 누굴 우선해야 될까? 기업은 주주와 국민 중에서 누굴 우선해야 될까라는 제목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국내 정세에도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이 퍼지고 있다. 이것은 기업이 주주뿐만 아니라 다른 이익과 사회 전반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요거는 우리 국내에서는 SK의 최태원 씨가 가장 잘 해먹는 방법이에요. 지금 코스프레를. 에어비앤비는 최근 회사의 사회적 목표와 경영진의 보상을 연계하는 것을 포함해 회사가 장기적으로 우리의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한다는 새로운 경영 방침을 발표했다. 또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 대표는 기후변화, 노동관행 등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공개 서한을 최고 경영자들에게 보냈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 포럼에 참석한 CEO들도 비슷한 생각을 내세웠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이사들과 임원들이 주주라는 한 명의 주인에 대한 의무를 지도록 하는 미국 기업법의 요구에 반한다. 밀턴 프리드먼은 주주 우선주의에서 벗어나려면 기업들이 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주주 우선주의에서 벗어나면 기업들이 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수익성이 떨어지게 돼 투자자와 근로자, 소비자를 더 가난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연결을 강화한다. 그러니까 정치가 개입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기업과 경영자가 사회의 핵심 가치를 결정하고 실행하는데 근본적인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기업이 주주의 이익 외에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투자자가 먼저 이 사회적 이익이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지 정의해야 된다. 사회적 이익이 뭐냐? 그 앞전에 사회적이 뭐냐? 이것은 사업상 결정이 아니라 도덕적 판단이다. 나는 미국의 자본가들이 정치적, 사회적 가치를 정의하고 실행하는데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이 질문들의 해답은 공개적으로 토론을 통해 그리고 투표하면서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레리 핑크가 가장 사고 싶은 주식은 알고 싶지만 이 레리 핑크는 그 세계적인 투자 관련된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투자 관련된 아마 그 사람이지 싶은데 계속 읽겠습니다. 환경이나 인종평등에 대한 그의 견해에는 관심이 덜하다. CEO와 포트폴리오 관리자가 아니라 민주적으로 선출된 공직자들이 미국을 정의하는 가치에 관한 논쟁을 주도해야 된다. 자, 보세요. CEO와 포트폴리오 관리자가 아니라 민주적으로 선출된 공직자들이 미국을 정의하는 가치에 관한 논쟁을 주도해야 된다. 정치와 경제는 다르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대형 투자펀드 경영자들은 또래보다 더 효과적으로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그들의 존재 가치를 증명한다. 기업 경영자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그들의 지위를 얻는다. 민간기업에서 그들의 능력은 제조 공장이나 연구소를 지을지 새로운 소프트웨어에 투자할지
임원을 열망하는 사람을 승진시킬지 아니면 경쟁자를 승진시킬지 등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기업 경영자가 미국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완전 고용보다 더 중요한지, 자, 앞전까지가 기업가의 역할, 철학이고 뒤에 읽히는 그러나 이들 기업 경영자가 라고 시작하는 부분은 정치적인 겁니다. 미국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완전 고용보다 더 중요한지 아니면 소비재 가격을 올리는 것보다 사회의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를 결정할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CEO들이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미국 하원 의원이 복잡한 기술 회사의 경영 결정을 내리는 것만큼이나 적합하지 않다. 하원 의원이 복잡한 기술 회사의 경영 결정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지만 정치와 경제, 기업은 분리돼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CEO들은 우리는 사회의 긴급한 도덕적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정치 지도자들과 협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물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많은 기업 CEO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이유는 순수한 자본가로 인식되는 것이 인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국민의 풍속을 말합니다. 국민들이 순수한 자본가로 인식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강조하면 인기를 얻을 것이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다. 예, 이거는 이제 평판입니다. 평판. 평판은 풍속의 수준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기업 또는 자본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더 확대될 수 있느냐, 시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더 확대될 수 있느냐, 이런 거는 기업이 얻을 수 있는 평판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 평판은 그 국민들의 민도, 즉 풍속이 결정한다라고 제가 덧붙여서 말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업이 사회적 이익에 기여한다면 장기적으로 주주들에게 더 성공적으로 봉사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정말 사회에 봉사하는 기업만이 궁극적으로 번성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기업의 사회적 활동은 잘 보면 사업상 이익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미 사회적 기여라는 게 뭔지 정의를 아직 못 내렸지만 그 사회적 기여라는 그 자체가 기업에 승승장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토대를 만든다는 거죠. 사회적 이익 역시 경영상 판단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이제 자유주의적, 잠시만요. 동선에 대해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계속 나옵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이제 자유주의적 발상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은 곤혹스러운 일이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사랑하는 많은 진보주의자는, 여기는 진보주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좌익이라고 읽겠습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사랑하는 많은 좌익들은 큰 기업의 CEO들에게 사회적 목표를 실행하라고 충고한다. 충고가 아니라 거의 뭐 강요고 억압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기업은 일부 사람만이 동의하는 사회적 가치가 아닌 소비자가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다시 읽어볼게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 하도 이런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시절이니까 기업은 일부 사람만이 동의하는 사회적 가치가 아닌, 여기서 일부 사람이라고 하면 마치 극대화된 사람들의 이익, 무슨 사회적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포장되는 마치 더 넓은 의미의 사람들을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특정 이익 단체, 집단들의 이익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동의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가치만이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소비자라고 하면 훨씬 더 광범위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게 바로 기업의 가치죠.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죠. 역사적으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보수적인 유럽의 사회사상을 반영하는데, 여기에서 보수라는 말은 예를 들어 영국적인 보수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적인 속성을 강하게 띠고 있는, 지금 EU 같은 그런 단체를 말합니다. 그런 단체의 속성을 유럽적인 보수 성향이라고 여기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수적인 유럽 사회 사상을 반영하는데 이것은 민주주의의 회의적이다. 예, 인민민주주의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질서, 자유시장 경제와 결합된 자유민주 제도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국이 브렉시트 한 것이죠. 나는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동료 CEO들을 비난할 의도는 없다. 다만 우리의 어려운 시대는 분명 역사적 모델을 재고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지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한 걸음이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한 걸음이다. 한 걸음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라고 하는 괴상한 조직이 턱 하나 들러붙었죠. 바이러스처럼. 중국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만은 그런 첫걸음이 삼성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걸 제가 떠올라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포퓰리즘적 우려의 핵심은 기업이 주주에게 봉사하지 않고 자본주의가 정치에 휘둘려 민주주의를 감염시키는 것이다. 답은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와 중매 결혼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는 것이다. 중매 결혼은 그 자체가 강요죠. 정략적이고 굉장히 재밌는 표현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깨끗한 이혼이다. 예, 우리 한국 사회도 이 남노당의 후신들, 예, 좌익들, 그리고 아직까지 국민들 일부도 전근대적인 조선 시대에서의 그 조선적 공산주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윤치호 선생이. 거기에 찌들어 있는 그 늪에서 빠져나와서 얼른 미래로 나아가면서 과거와 이혼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떼가지고 따로 한번 영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